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겨울 이적 시장 영입 선수 10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사례보단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추억의 선수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미켈 아르테타는 엄청난 활동량과 정교한 패스 능력, 전반적으로 축구 지능이 뛰어난 미드필더로 중원 사이드를 가리지 않고 미드필드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였습니다. 자, 그는 바르셀로나 아카데미에서 성장했지만 잠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군 데뷔까진 성공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서부터 다양한 나라를 돌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를 통해 고향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그는 친구인 사비 알론소가 1군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리버풀로 진출한 것과 달리 본인은 이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매번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아르테타는 에버튼을 이끄는 모예스 감독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계약으로 에버튼으로 이적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버튼은 핵심 미드필더인 그라베센을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보내고 그의 대체자로서 아르테타를 급히 임대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동안 선수들을 알뜰살뜰하게 영입해오고 쏠쏠하게 잘 썼던 모예스 감독의 안목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기대는 매우 적중했습니다. 아르테타는 반시즌간 중앙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라베센을 완전히 잊혀지게 만드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후반기에 에버튼이 승승장구하며 리그 4위에 안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되죠. 이렇듯 구단에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선사하게 되면서 아르테타는 시즌 최고 영입이라 평가를 받았고 에버튼으로 완전 이적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에버튼의 사령관이자 에이스로 군림하며 전성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단언컨대 에버튼 겨울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2006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맨유로 이적해온 선수들로 가히 맨유의 역사적인 영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브라의 경우 모나코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꽤나 이전부터 많은 클럽들에게 러브콜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에인스의 대체자를 찾고 있던 맨유 역시 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퍼거슨 감독의 구애로 하나 약 100억 원의 올드 트래포트로 입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에브라는 맨유 이적 직후만 해도 거칠고 빠른 프리미어리그 무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데뷔전이었던 맨시티를 상대로 혹독한 데뷔전을 치르며 기대 이하의 기량을 보여주었고 팀은 1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죠. 훗날 에브라에 의하면 이날 퍼거슨 감독이 자신에게 헤어드라이기를 선사했고 본인의 에이전트는 맨유로 이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에브라에게 사과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벽을 느낀 이 경기가 에브라에게는 큰 자극이 되어 더욱 훈련에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점차 능력들을 드러내며 맨유에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엔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월드클래스 레프트백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함께 영입된 비디치는 맨유가 라이벌 아스날을 따돌리고 영입한 것으로 이적 초반엔 맨유에서 몇 주 동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강인해지기 시작하면서 얼마인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파이터형 수비수의 역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퍼디난드와 함께 철옹성을 구축하며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전설의 퍼디치 라인이 구축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맨유는 에브라, 퍼디치, 네빌로 이어지는 철의 포팩을 바탕으로 이들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 5회, 리그컵 3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두는 영광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맨유의 겨울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애슐리 영은 일찍이 많은 클럽들이 눈독 들이던 유망주로 과거 와포드에서 소년가장 역할을 하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와포드가 그에게 높은 이적료를 책정한 탓에 많은 클럽들이 쉽사리 영입을 시도하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스톤빌라가 과감하게 130억 원을 지르며 2007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이적료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만 해도 그에게 높은 이적료를 태운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빌라의 마틴 오넬 감독은 애슐리 영이 메시,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량을 지녔다며 엄청난 극찬을 했는데요. 그리고 영은 곧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정상급 윙어 퍼포먼스를 보이며 아스톤빌라의 약진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애슐리 영, 욘카레브, 아그볼라우로 이어지는 빌라의 삼각편대에서 애슐리 영은 단연 핵심 중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렇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주전 윙어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후엔 빌라에게 약 2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남긴 채 맨유로 떠나며 빌라의 겨울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전설 헬릭 라르손입니다. 퍼거슨 감독은 반 니스텔로이를 떠나보낸 이후 루니 사하투톱을 가동하며 그의 공백을 대체하고 있었지만 사의 부상은 물론 백업 자원인 솔샤르의 부상과 앨런 스미스의 부진으로 공격진 구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루니의 혹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공격수를 수급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퍼거슨 감독은 2007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스웨덴의 레전드 헨릭 라르손을 헬싱보리에서 약 3개월 단기 임대로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당시 라르손은 05-06 시즌에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역으로 활약한 이후 무수한 빅클럽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족 문제로 자국으로 돌아가 황혼기를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국 클럽인 헬싱보리에서도 팀을 스웨덴컵의 우승으로 인도하는 등 안정적인 말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퍼거슨 감독이 접근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르손이 맨유에서 기록한 스탯은 전체 13경기 3골이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저조해 보이지만 3골이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득점이었고 그는 필드 위의 존재만으로도 선수들에게 경외감을 줄 정도의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기 때문에 경기력 측면에서도 그가 투입된 순간 맨유의 경기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경험에서 나오는 센스와 용감한 플레이들이 맨유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었죠. 이렇듯 라르손이 출전한 13경기에서 맨유는 10승과 단 1패만을 기록하며 결과적으로 무려 4년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맨유의 팬들은 아직까지도 그의 단 10주, 약 3개월간 보여준 임팩트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킬렐레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라사나 디아라. 그는 일찍이 첼시로 이적해왔지만 정기적인 출전 기회를 얻고자 아스날로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기대하지 않았던 플라미니의 기량이 폭발하면서 이곳에서도 고전하게 됐는데요. 이런 그에게 손을 내민 팀은 바로 포츠머스였습니다. 포츠머스는 현재 3부 리그에 있지만 당시엔 러시아 재벌이 인수한 지 얼마 안 된 팀으로 제2의 첼시라고 불리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빅4 진입을 노리겠다는 큰 야망을 지닌 팀이었죠. 이렇듯 포츠머스는 아스날에게 하나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지불하며 2008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디아라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포츠머스의 과감한 투자는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특유의 활동량과 에너지 레벨 넘치는 모습, 과감한 태클들로 중원을 장악하더니 포츠머스의 FA컵 우승에 있어서 언성 히어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1년 뒤에는 구단에게 약 3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남긴 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포츠머스에게는 신의 한 수를 넘어 매우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당시 호지슨 감독은 핀란드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고 강등 위기에 놓인 플럼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이자 코펜하겐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한겔란트를 2008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하게 되는데요. 그는 데뷔전에서 곧바로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을 정도로 빠르게 플럼의 수비에 안정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플럼은 한겔란트 합류 이전까지만 해도 무려 42실점이나 했었지만 그가 합류한 이후 단 18실점만 허용하면서 극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하게 되죠. 이렇듯 한겔란트는 플럼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며 어느덧 프리미어리그의 정상급 수비수로 발돋움해 나갔습니다. 08-09 시즌엔 비리치와 더불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인 수비수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시즌의 플럼은 그의 탄탄한 수비 덕에 UEFA컵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임팩트 있는 활약에 힘입어 아스날을 시작으로 리버풀, 에버튼 등 다양한 클럽들과의 이적설이 돌기도 했죠. 자, 한겔란트는 이후에 플럼의 유로파리그 준우승 주역으로 활약했고 오랜 기간 플럼의 수비를 책임지며 클럽의 레전드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로 대회가 낳은 대표적인 스타로 꼽히는 아르샤비는 대회 이후 아스날의 벵거 감독으로부터 진한 러브콜을 받으며 아스날로 이적이 유력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스날 이적은 정말 극적이었는데요. 먼저 이적 시장 마감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니트와 아스날의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18년 만에 폭설까지 내리면서 아르샤빈의 런던행 비행기가 연기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이적 시장 마감 3분 전에 이적 동의 기사가 발표되긴 했지만 각 언론사마다 상반되는 보도들을 발표하면서 당시 아스날의 팬들은 거의 패닉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스날은 2009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한화 약 275억 원의 그를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천신만고 끝에 아스날에 합류한 아르샤비는 리버풀과의 빅매치에서 홀로 포트트릭을 터뜨리는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며 아스날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는 데 이르렀습니다. 제니트에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이력이 있어 아스날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서지 못한 것은 무척이나 아쉬웠지만 그는 반시즌간 리그에서 무려 6골 8도움을 기록, 위기에 놓인 아스날을 4위로 인도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선사했고 다음 시즌 아스날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얻어내었습니다. 물론 이후엔 부진에 빠지며 경기력에 비해 스탯은 잘 쌓아 스탯 귀신이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반시즌만 생각하면 정말 최고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흑기였던 리버풀이 13-14 시즌의 리그 우승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한 핵심 주역들이죠. 투톱을 구성했던 이들은 연도는 다르지만 모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리버풀로 입성했습니다. 먼저 수아레스는 토레스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앤디 캐롤과 함께 2011년 1월 리버풀에 영입되었습니다. 당시 수아레스의 경우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 출신이기도 했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강한 임팩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더 높은 이적료를 기록한 신성 앤디 캐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었는데요. 하지만 앤디 캐롤이 깊은 부진에 빠지며 수아레스가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공격진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리버풀이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상황에서 그만큼은 무수한 득점들로 리버풀의 공격을 책임져 줬는데요. 그리고 후술할 스터리지와 함께 13-14 시즌엔 리버풀의 돌풍을 이끌며 리그 우승 경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홀로 리그 33경기 31골 12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등극하게 되죠. 이후엔 활약을 인정받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며 무려 한화 약 1,100억 원을 리버풀에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활약이나 수익적인 측면만 보았을 때 단언컨대 리버풀 최고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스터리지의 경우엔 첼시의 대형 유망주 공격수로 꼽혔었지만 빌라스버스 체제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결국 2013년 1월 한화 약 210억 원의 리버풀로 이적해왔습니다. 그는 이적 후 6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두각을 나타내더니 수아레스와 함께 곧바로 철벽 호흡을 과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측면이 아닌 중앙 공격수로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 그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13-14 시즌에 들어 스터리지는 수아레스와 함께 영혼의 투톱을 이뤄 리그 29경기 22골 9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수아레스와 무려 53골을 합작하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쉽게도 리버풀은 맨시티에게 승점 2점이 모자란 2위로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지만 스터리지는 수아레스 다음인 득점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고 활약을 인정받아 수아레스와 함께 PFA 올해 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주전 공격수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죠. 와, 이렇게 보니 리버풀은 최고의 겨울 이적 시장을 보낸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위의 선수들 외에도 첼시의 마티치와 게리 케일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반다이크,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더 생각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